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대로 나는 20% 30% 이 정도 수익률 나는 작다, 나는 최대한 뭐 100% 200% 많게는 10년 안에 뭐 500% 1000%도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해요? 코인 합니다. 코인. 그렇죠. 코인이라든가 뭐 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고 하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 지나서 수익률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그렇죠. 처음에 보통 뭐 조금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되면 또 마이너스 돼가지고 힘들어지지,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조금 위험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나는 수익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코인이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렸는데, 코인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합니까? 4만 불 정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4만 불에서 올라갈 때는 5만 불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뭐 3만 불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불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5만 불까지 올라가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이 4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떨어져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하나도 안 이상하고 경제 상황적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코인 가격만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누가 그거를 지불 보증해 주는 게 아니지, 그죠?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투자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률을 올리고 나는 뭐 몇 년 안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사실 힘들어요. 그럼 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내 자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돈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매달 얼마씩 조금씩 사든지, 아니면 나는 뭐 지금 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사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돈이 없더라도 상관없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힘들어 번 돈을 그런 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뭐냐면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그렇죠. 영어만 나오면 어렵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레버리지 투자해서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다 내 돈 주고 사요 아니면 빌려서 해요? 대출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돈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에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1% 오르면은 뭐 2배면은 2% 오르고 3배면은 3% 오르고 이렇게 2~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주식은 제가 우리나라 거라 그랬어요? 미국 거라 그랬어요? 미국 가 그렇죠. 8대2에서 4% 안에 들은 주식이 미국 주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하는데도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 주가지수에 따라가는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미국 지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죠.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나스닥 있습니다. 그렇지. S&P 500이랑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지, 그죠? 나스닥 100, S&P 500, 요게 ETF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 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연금저축할 때 꼭 사야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반도체는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적게 쓰인다 그랬어요? 많이 쓰인다. 무조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뭐 FNGU 뭐 10대 미국 10대 기업에 투자하고 거기에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그거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를 요 세 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개. 그러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하는 게 좋아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뭐 때에 따라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해서 좋을 때도 있고 미국 돈으로 해서 좋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5개 다 미국 주식을 사지, 그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5개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은 우리나라 걸 하지 말고 외국 돈으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직접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 주식을 레버리지로. 그래서 우리나라 돈 말고 외국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산 중에서 달러가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돈이 있는 게 좋아요? 달러가 없어봤지, 그죠? 달러가 없어서 모르지, 그죠? 근데 보통 부자들 금고 열어보면 달러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달러 막 재놓고 하죠. 금하고 재놓죠.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 그렇죠. 미국 돈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 때 900원, 800원 하던 돈이 우리나라 돈이 1달러에 800원, 900원 하는 돈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1200.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갔어요. IMF 때. 그럼 곱하기 2배 이상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돈이 우리나라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살 거를 환율이 2배 이상 싸지니까 5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주식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이 외국인이 20% 가지고 있었는데 IMF 때 40%, 50%까지 올라갔어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왔죠,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왔을 때도 1,000원, 1,100원 하던 돈이 얼마까지 올라면은 1,400원이니까 1,500원까지 올랐어요. 이때 되면 50% 올랐죠. 그러면 이때도 외국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더라도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50%요. 40%, 50% 났지, 그죠? 네.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위기 왔지, 그죠?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도 뭐 1,000원에서 1,100원 하던 돈이 1,300원까지인가 1,35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는 한 30에서 35% 정도 미국 돈의 가치가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약했을 때는 환율 변동폭이 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율 변동폭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돈보다 미국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는 거라. 근데 이런 상황 앞으로 또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수 그렇죠. 경제 위기는 보통 뭐 10년에 한 번씩 뭐 이거는 그냥 주기로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보더라도 보통 10년에 한 번씩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왔을 때마다 FRB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지금 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해갖고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풀어주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살아났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달러 가치의 자산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좋으니까 그래도 내 자산 중에 일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직접 사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SPY,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SOXX인가 이럴 거예요. 요 세 개가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예요. 달러를 주고 직접 우리가 사면 돼요. 그럼 S&P 500하고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OXX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2배도 있고 3배도 있어요. 2배가 좋아요, 3배가 좋아요. 수익 면에서 3배가 좋겠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왕 레버리지 할 것 같으면 더 높은 것도 있는데 더 높은 것보다 요 정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Y 3배는 뭐냐면은 UPR로라고 있어요. 요것도 ETF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은 미국으로 사면은 QQQ예요. QQQ인데 요거는 3배는 뭐냐면은 TQQQ. 그 다음에 SOXX는 SOXL 요 3개예요. 자, 이거는 뭐냐? S&P 500 미국 종합주가지수가 1% 오르면은 3% 오르고 1% 내리면은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TQQQ를 내가 샀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TQQQ를 샀다. 근데 TQQQ를 사자마자 마이너스 20%가 돼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 20%면 얼마예요? 800만 원. 그렇죠. 800만 원이죠. 그러면은 또 다시 20%가 또 내려버렸어요. 또 힘들어져. 20% 내리면. 그럼 얼마 됐어요? 640. 800만 원에서 20% 떨어지면 600인데 600 뭐 20 정도 됐겠지, 그죠? 800에서 20이니까, 그죠? 62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이유는 TQQQ나 곱하기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 나서 내가 이 상품을 그냥 그대로 사기만 해버리면은 시간이 지나서 위기가 와버리면 20% 30% 내리면은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QQQ가 예를 들어서 10% 내렸다. 그러면 TQQQ는 마이너스 30%지, 그죠?
그럼 이거는 20% 내렸다.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20%. 60% 되지, 그죠?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바로 얼마가 돼요? 400만 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은 뭐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자, 주식하는 이유는 매달 내가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는데 이 싼 매입 단가에서 많이 사니까 본전만 내더라도 수익 난다 그래서 안 난다 그랬어요. 난다. 기억나죠? 예. 근데 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거 하고 지금 1번처럼 요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수익이 좋겠어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리는 게. 그렇죠. 많이 올랐다가 싼 매입 단가에 사니까 본전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산다 그러면 위험해요? 덜 위험해요? 주식하고 똑같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덜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뭐 몰빵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자산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나는 뭐 나머지 어디 쓰고 남았는데 한 50만 원 정도는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30만 원 정도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돈의 일부를 가지고 여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것도 5년, 10년 되면 수익률 많이 나겠어, 적게 나겠어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TQQQ 같은 경우도 10년에 수익 났는 게 이번에 주가가 좀 올라서 그런데 10년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내가 TQQQ 1000만 원 사놨다. 그러면 거의 10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100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1억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몰빵하지 말고 이거를 매달 내가 일정 부분을 금액을 사서 놓으면 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잃기라도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사봐서 아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살 때 내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내가 뭐 5일날 사야지 15일날 20일날 사야지 나는 다음에 또 더 내리면 사야지 이렇게 해서 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못 삽니다. 자, 왜냐면은 내가 20일날 내가 사기로 했는데 매달 20일날 사기로 했는데 18일 되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19일 되니까 떨어지고 20일 되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지금 사는 게 낫어요? 떨어지면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지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판단 알아요 몰라요? 내리고 오를지. 그래서 이때 매수를 못 하게 된다는 거라. 일반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라요. 계속 올라가더라도 또 자기는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해서 또 못 산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사느냐. 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NH증권에 가면은 자동 매수 시스템이 있어요. 해외 주식 자동 적립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는 거 TQQQ 그 다음에 UPR로 그 다음에 SOXL 이 세 개가 다 자동 매수로 걸 수가 있어요. 근데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5일, 15일, 25일 이렇게 세 날짜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연금저축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20일 날 살 거야 하면 19일 날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20일 되면 자동적으로 5개가 다 매수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 날 이 통장 NH 계좌에 넣어 놓으면은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면은 5일 날 자동으로 사줘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날 맞출 거나 나는 이날이 편하다고 하면은 요렇게 사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를 장기로 갈 거다. 단기로 갈 거다. 장기로 갈 거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매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NH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NH증권에서 자동 매수를 하면 된다. 자동 매수는 해외 주식 자동 적립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모르면은 그냥 NH증권에 전화하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어플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매수되는 날은 5일, 15일, 25일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나는 5일날 하고 싶다. 그럼 4일날 돈 넣으면 되고 나는 25일날 하고 싶다. 그럼 24일날 돈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기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로 하는 게 있어요. 장기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넣으면 몇 프로 수익 난다 그랬어요? 1000%요. 1000%인데 적립식이니까 반으로 잡아도 500% 수익 나지, 그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5일날하고 25일날 두 개를 들어가는데 5일날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50만원이 들어간다. 100만원이 들어간다. 5일날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일날 100만원이 들어간다. 요렇게 매수를 잡아놓고 이 돈은 달러가 있으면 달러로 매수가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매수가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100만원씩 곱하기 12개월 들어가면 얼마예요? 1200만 원. 그렇죠. 1200만원인데 자 1년을 수익을 넣었는데 1년을 들어갔는데 1200만원 됐는데 자 20% 수익이 났어. 1200에 20%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요. 240만원. 그렇죠. 20%하면 1200에 플러스 240만원 붙었지, 그죠? 예. 240만 원이면은 저는 1년을 넣어가지고 1년 될 때쯤에 돼가지고 20% 수익이 나면은 이 상품을 자동 매수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팔아버려요. 왜 파느냐?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가 뭐예요? 세금을 안 내나. 그렇죠.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해갖고 240만 20%면 적어요, 많아요? 맞습니다. 많지, 그죠? 이거 적립식이니까 적금으로 치면은 실질적으로는 40% 수익이라 그랬지, 그죠? 20% 이상 수익이 나면은 여기서 한매를 해버리면은 세금 없는 구간에서 보통 한매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들어야 돼. 그렇죠. 또다시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적립식 하는 이유는 얘기 드렸죠. 싼 매입 단가에서 돈을 들어가서 본전만 돼도 돈이 된다. 그래서 1년 하고 끝내요. 그러면 이거는 내 거만 하는 게 좋아요? 결혼했으면 집사람 것도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헤어질 거 아니면 제가 집사람 것도 해주라 그랬죠.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근데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돼요? 1년 됐는데 난 했는데 마이너스 20%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내가 했을 때 250만원 나는 구간이나 요즘 때 내가 세금하고 상관없는 구간에서 한매를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한매하고 나서 끝나요? 아니면 또다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그렇죠.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단기라 그랬지, 그죠? 요거는 장기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25만원은 금액은 상관없어요. 100만원 하든지 50만원 하든지 뭐 30만원 하든지 10만원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거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10년 동안 이거 한번 넣어볼 거야. 꼭 금액은 안 많아도 돼요. 자기 영양껏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고 나서 10년 뒤에 그 돈이 되면은 자 100만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0만원 하면 1년 하면 얼마예요? 1200만 원. 1200 10년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5배 수익 났다. 그럼 얼마예요? 6억이요. 6억 7억 가까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나서 6억이 돼버렸다. 6억이 되면 많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6억이면은 세금을 얼마나 떼야 돼요? 4억 8천만 원에 22%를 떼야지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 난 금액에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25%를 세금을 떼요. 그럼 세금 많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22%면은 5억에 20%면 거의 1억 가까이 뛰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결혼했는 사람만 해당되겠네요. 결혼했으면은 부부 간에는 10년 안에 6억이 증여가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1억 2천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6억을 벌었다. 근데 이 6억을 내가 그냥 한매 해갖고 찾으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다. 1억 가까이 나온다. 그럼 이거를 집사람한테 증여를 해주면은 이거 집사람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억이 집사람 돈이 됐잖아, 그죠? 뭐 직전 1, 2개월 합산해서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6억을 집사람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6억이란 돈이 그대로 집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6억을 환매하면은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기로 운영하는 풀에는 단기, 장기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억이 됐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했다. 그리고 또 그때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럼 가지고 있다가 그때 환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돈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집사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4명이가 앉아서 집사람 앞으로 했다. 그럼 집사람 앞으로 하다가 10년 뒤에 집사람 돈이 그 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한테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 말고 나도 10년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하거나 뭐 100만 원 투자해서 뭐 5, 6억 됐다. 그럼 그 정도 됐을 때 증여를 해가지고 내 돈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코인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처럼 이거 하는 게 낫겠어요? 사용이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은 아직 코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물려있는 사람도 많고 나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보고 그렇게 하시고 일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돈 안 써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자, 성공이라는 거는 질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의 변화가 있고 질의 변화가 있죠. 양이 계속 된다 그래갖고 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초등학교 6년 다니는데 초등학교 내가 6학년까지 다녔다. 나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6년 더 다닌다. 그러면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성장 안 합니다. 안 하지, 그죠? 양의 변화는 똑같다는 거라. 질의 변화할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질의 변화는 언제 오냐면은 양적 축적이 있을 때 오는 거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던 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고 났을 때 어느 순간 되면 그 질이 변한다는 거라. 그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 거 TQQQ나 뭐 SOXL 그 다음에 UPR로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10년이 지나면은 양이 계속 축적되죠. 양이 계속 축적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난 뒤에 되는 질이 변화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100만 원이 1000만. 100만 원씩 투자했던 돈이 나중에 돼서는 1억 2천이 돼서 6억까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질의 변화가 있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나는 뭐 어디에 한번 해가지고 뭐 그런 걸로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벌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난 하루아침에 돈을 벌고 나는 뭐 500%, 1000%, 2000% 이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 ELS 같은 게 얘기 드렸지, 그죠? 자, ELS 같은 경우 ELS를 사용해서 20% 월에 20%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25%, 30%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 지난번에 그 영상에 댓글 담가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뭐 25%짜리 뭐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상품 지금도 나와요. 오늘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키움증권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26.8%짜리가 나왔어요. 45% 밑으로 안 빠지면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듯이 이 상품은 매주 나와요.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매주 나오니까 그 상품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ELS를 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지고 수익 올려요, 안 올려요? 연금저축 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씩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이면 세액공제 받는 만큼 나는 400만원씩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ELS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ELS에 들어가면 복리로 수익을 난다 그랬죠. 자, 이런 것처럼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이길 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질 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길 때 이기고 질 때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연금저축 매달 적립식으로 하면 내가 이겨줘요. 이깁니다. 이길 수 있죠. 내가 이길 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거 레버리지 상품 3배짜리를 가더라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사서 나중에 돼서 내가 수익률 날 때 판매하면 내가 이겨줘요. 이깁니다. 그 다음에 ELS도 마이너스 45%, 50% 안 떨어지는 상품에 들어가서 하면 내가 이겨줘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렇죠. 100%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얘기했듯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ELS를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나가면 내가 이긴다는 거라. 자, 예전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죠. 그럼 지금 토끼가 와서 다시 시합하자 그래요. 그럼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토끼가 이제 안 자겠지, 그죠? 거북이가 아무리 가도 토끼도 많이 잤잖아, 그때, 그죠? 네. 많이 자서 한번 져봤잖아요. 그럼 이기겠어, 지겠어요? 이게 이게 근데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안 빨리 하면 거북이가 더 빨리 뛰어봤자 얼마나 빨리 뛰겠어요? 토끼가 한 두세 걸음 가려면 거북이 한 40걸음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겠어요? 경주를 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비슷한데 조금 틀렸는데 경주를 안 하면 돼요, 지금. 근데 꼭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룰을 누가 만들면 돼요? 거북이가 만들면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네. 내가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 판은 무조건 안 해도 돼요. 그럼 내가 이기는 판만 하면 된단 말이라. 그럼 거북이는 어디서 시합하면 이기겠어요? 물이요. 그렇지.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하고 시합할 때 이제 물에서 하자. 그럼 토끼가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면 안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룰을 내가 만들어. 대신에 이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다시 시합할 때 거북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좋다. 네가 얘기하는 대로 땅에서 하자. 대신에 중간에 강이나 이런 걸 건널 수밖에 없는 데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가 이게 그렇죠. 그렇게 모든 판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판만 하십시오. 주식은 절대로 내가 모르거나 위험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봤어 못 봤어요? 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주위에 다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습니다. 벌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지들 벌을 때만 얘기해요. 그럼 마이너스 까질 때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다 타들어가요. 근데 주식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먹고 이런 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자 주식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라이센스 가진 사람하고 라이센스 없는 어린이하고 같이 시합하는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주식 뭐 한두 달 공부해갖고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보고 해갖고 내가 주식 한다고 돈 벌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8대2라 그랬죠. 8대2인데 100명이 주식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80명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봅니다. 못 벌어요. 그럼 20%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봅니다. 본전이래요 본전. 그럼 몇 프로 돈 벌어요? 4% 사람들 돈 버는 거야. 4%를 다시 8대1로 나누면 뭐라요? 1%라. 얘들이 기준을 만들고 얘들이 돈을 버는 거라. 근데 유튜브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돈 벌었다 그러죠? 네. 근데 실제로 계좌감은 그렇게 없어요. 그 다음에 돈 번 사람은 이거 1%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1% 되겠다.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지금까지? 주식, PBR, PER,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원가 분석하고 요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자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향후 기대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 시장 어떤지 개인이 이거 공부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하기 못해요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라 자체가.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얘기 드린 EL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ELS가 어떻게 되는지. 자, ELS가 40%, 45%에서 50% 안 빠지면 내가 이기는 게임만 하는 것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지급식으로 돈을 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월지급식 상품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지급식 같은 경우 지금 상품이 얼마나 하냐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20.1%예요. 테슬라하고 S&P 500이 45% 안 빠지면은 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라. 그러면 20%면 한 달에 1.8%씩 줘요.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으면 얼마예요? 17만 원, 뭐 이 정도나 17, 18, 세금 떼도 15만 원, 16만 원 나와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상품이 나온단 말이라. 이거 한 2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 찍게 된 것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한 10몇 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수익 내고 했는데 지금 제가 ELS를 한 2, 3년부터 제가 하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월지급식도 벌고 이것도 하고 지금도 엄청 많이 벌고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원래는 백인애라는 제 모임하는 동생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걸 시작을 했는 거예요.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제 역량껏 하려고 했어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해보니까 괜찮다. 근데 이거 내 혼자 돈 버는 게 아니고 같이 벌어도 뭐 없어져요 좋아요?
좋습니다. 같이 벌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 거라.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이기지도 못하는 거. UFC 선수하고 붙는 거라. UFC 선수하고 붙어가 이겨줘요. 집니다. 못 이겨요. 걔들은 얼마나 날고기고 산전수전 다 겪고 공부하고 자료받고 정보의 비대칭성 절대 못 이겨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계속 못 쫓아간다는 얘기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확률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라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에요. 23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졌어요. 그 다음에 명랑해전에서 13척 가지고 12척인데 한 대 수리해갖고 13척 가지고 130척을 이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4대 해전에는 그게 안 들어가고 다른 게 한산도 대첩인가 다른 게 들어갔어요. 왜냐 말도 안 된다고. 원래는 300척이었어. 일본 그 배가 300척 대 우리나라 13척이었어. 근데 돌아오면서 다 배가 부서지고 들어오면 싸우고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130척 남았는 거라. 근데 13척하고 130척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이겼다는 거라. 거기서 돌아갈 때 뭐 7, 8척밖에 못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배 피해 하나도 없었단 말이라. 근데 이순신 장군이 23대 23승 한 이유는 뭐냐? 내가 이기는 곳에서만 싸웠다는 거라. 싸우러 나가라 그래도 선조가 싸우러 나가라도 이번 판은 아닙니다라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욕 많이 먹고 잘렸잖아요. 그죠? 백이중문하다가 원균이 또 해가지고 배 다 부사먹고 그 남은 게 12척이었어. 그 한 대 수리하고 13척 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만 제발 하라는 거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있을 리가 없어요. 보통 전체적으로 하면 질문이 잘 없어요. 공부를 좀 해오시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영상 찍으면서 이제 다음에도 ELS가 계속 나올 건데 이제 계속 추천해 드릴 거예요. ELS 상품을. 그런 상품들을 다음에는 직접 가입하는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해보고 한 달 뒤에 그 금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설명드렸어요. ELS라는 걸 설명드렸고 처음에는 연금저축 설명드렸죠. 연금저축 하는데 연금저축 하는 이유는 요렇게 돼서 싼 매입 단가에서 돈을 버니까 연금저축을 한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받으면은 5.5%, 그 다음에 70세부터 받으면 4.4%, 60세부터 받으면 3.3%. 요런 세제 혜택이 있는 상태니까 연금저축을 가야 되는 거다. 근데 가는 이유는 요런 원리로 가야 된다. 이해하셨지, 그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하는 거, 세 번째 찍은 영상에서 레버리지가 있는데, 레버리지도 한 번에 사면 위험하다. 내가 1000만원 사고,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주식이 많이 빠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월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은 이렇게 많더라도 싼 매입 단가에서 사게 되니까 본전만 돼도 수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걸 운영하는 방법도 1년에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요때 250만원 될 때쯤에 판매를 하고 장기는 나는 한 10년 정도 코인보다 더 간다. 나는 이거 한 5, 6억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또 요걸로 가도 레버리지로 가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6억 정도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집사람 앞으로 증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집사람 명의로 하는 걸 내 앞으로 증여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투자는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갖다 주면 1년에 10% 20% 해줄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내가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데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연금저축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ELS라는 상품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ELS 상품을 제가 2편 영상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왔는데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왜냐? ELS가 어떤 원리로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런 원리고 이 정도 리스크면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려놨어 거기에요. 그래서 그 정도 리스크니까 내가 해볼만 하다 하고 ELS에 대한 구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ELS를 왜 공부하시라고 하냐면은 이 투자를 앞으로 1년 하고 치울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렇죠. 계속 할 건데 내가 이거 잠깐만 공부하면 20-30분만 공부하면 ELS라는 구조를 알게 돼요. 그럼 ELS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한 번 나와요?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니까 매주 나오는 것 중에서
그냥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편할 때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렸죠. 내가 만약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있다. 그러면 한 방에 6천만 원 들어가지 말고 이번에 2천만 원 들어가고 다음 달에 들어가나 한두 달 있다가 또 2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다가 또 2천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기간에 분산을 하시라는 얘기라. 이렇게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2천만 원, 2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만드는 거 있죠? 36억 만드는 거 있죠?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ELS 가지고 요렇게 돌리면 구조를 특히 ISA 계좌에서 굴려야 된다 그랬죠. ISA 계좌에서 하면은 또 세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갖고 계속 불어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제발 내가 투자하는 게 어떤 건지 리스크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버는지 이 기본적인 것만 아시라는 거라. 이것도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것만 보시면 기본적인 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달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영상은 앞으로 계속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알고 하시라는 거라. 나이 들어서 나는 모르겠는데 하시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했는 거 어려웠습니까? 안 해서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면은 6학년 졸업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걸 그냥 한 번만 얘기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시고 안 하시고 돈 없고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해도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발 좀 하라는 거라. 돈이 있는 것들은 그냥 돈 통장에만 넣어놔도 100억 있으면 뭐 2% 해도 2억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쓰면 돼요. 근데 우리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제발 작은 돈 가지고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구조로 가라는 거라.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안 이용하면서 수익률을 내는 걸 가자는 거라. 근데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부자 같은 경우,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뭐가 나와요? 월세가 나옵니다. 따박따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럼 내가 10억이 있다. 10억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상가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4%에서 5% 나온다. 그럼 한 달에 얼마 나와요? 4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럼 이 400만 원 가지고 부자들 뭐예요? 이걸로 적금 든다는 거라. 이걸로 펀드 들어가고 이걸로 연금저축 들어간다는 얘기라. 오케이? 예. 그러면 최소 10억 있어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신에 우리는 수익률을 이 사람은 4%에서 5%를 해가지고 이 수익률을 얻는 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ELS 얘기했지 그죠? ELS 지금 나오는 상품 가지고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ELS 요거도 지금 날짜에 내일까지입니다. 제 206 글로벌 키움이에요. 제 글로벌 229조 229회예요. 229회인데 이거는 뭐냐? 기초자산이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S&P 500이에요. 이거는 뭐냐? 수익률은 20.1%예요. 근데 월지급식 매달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매달 이자를. 자, 그런데 조건은 뭐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2년, 만기는 2년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90, 85, 80, 70, 그 다음에 KI가 45, KI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월지급 베리어는 50이에요. 자, 이 상품을 간단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제발 이거 한번 잘 봐주시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세요. 이게 언제까지냐? 2월 10일까지예요.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S&P 500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합니다. S&P 500이 45%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7, 80% 빠져요. 다른 나라 주식은 거의 쓰레기라 쓰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S&P 500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45%까지 갈 확률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많이 적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써도 안 써도 된다는 거라. 그럼 테슬라 하나로 가자는 거라. 테슬라가 오늘 보니까 한 900달러 정도 해요. 900불이면은. 자, 테슬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전기자동차고. 얘들은 보험도 가지고 있고, AI 주행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우주항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위성도 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전기자동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이버 트럭이 검색해보면 사이버 트럭 나와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안 나오고 반도체 때문에 내년에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2년 안에 실질적으로 45% 빠질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라. 리스크야 있겠지. 물론 뭐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이 적다는 거라요. 그럼 이 정도 리스크에서 월지급식으로 20%를 준다는 얘기라. 그럼 괜찮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자, 2년이 돼 있는데 오늘 2월 10일 날 가입한다고 칩시다. 3, 4, 5, 6, 7, 8, 8월 10일. 그 다음에 2월 10일, 8월 10일, 2월 10일이에요. 자, 내가 만약 여기서 1,000만 원을 넣었다. 1,000만 원 넣으면 2월 10일 날 테슬라하고 S&P 기초 가격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한 주에 둘 다 1,000달러라고 칠게요. 그럼 S&P 500도 1,000달러. 두 개 치는데 2월 10일 날 가입했는데 이 기준 가격이 1,000이라고 나왔으면은 이게 3월 10일 되는 날, 3월 10일 되는 날 50% 위에 500달러 위에 있으면은 1,000만 원 넣는 거에 대해서 원리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라. 20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1.7% 정도 나오겠지, 그죠? 1.7% 정도 나와요. 1.7%면은 1년 이자예요? 한 달 이자예요? 은행 가면 1년 이자잖아요. 1년 이자를 한 달 만에 준다는 거라. 3월 10일 되는 날 이게 45% 밑으로 안 빠지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라. 이런 걸 하라는 거라, 제발.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 4월 10일 날 50% 밑으로 안 떨어지면 된다는 거라. 그 다음 날도 계속 6개월 동안 50% 밑으로 안 떨어졌으면 6개월치 이자를 다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고 나서 90 위에 있으면 이 상품이 끝난다는 거라. 환매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그 앞에 이랬으니까 그때 봐요. 이렇게 가는데 2년 안에 45%만 안 빠지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 게임은 확률이 내가 높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지. 이순신 장군 얘기했죠. 23전 23승. 내가 이길 수 있는 판때기만 들어가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만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하나. 여러 가지 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뭐 1,000만 원 말고 나는 돈이 된다. 그러면 뭐 나는 1억 정도 있다. 그럼 여기에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70만 원. 세금 띄고 150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15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굴리기.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거나 나는 매달 뭐 삼성전자를 100만 원치 사겠다, 얼마치 사겠다. 그다음에 나는 뭐 미국의 나스닥 100을 얼마치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 돈을 가지고 하면은 그 돈은 덤이에요, 아니면은 뭐 생돈이에요. 덤인 거죠. 덤으로 나온 거 가지고 또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자, 이 지식과 지혜는 언제든지 빌려 쓰면 돼요. 똑똑한 놈 주위에 있거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머리 빌려 쓰고 그 좋은 거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거라. 아무리 좋은 거 알면 뭐합니까? 안 하면 끝인데. 그래서 제발 우주 플리즈 제발 좀 해줘요. 이거 100만 원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영상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거 100만 원이라도 해보시라고. 100만 원 해보고 나서 100만 원 하니까 다음 달 되니까 저 강사 말대로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는 얼마예요? 15,000원이 나왔네. 한 달 만에. 그러면 이거 해볼만 하네. 그렇게 실험해보고 하셔도 돼. 매주 나오니까 계속. 지금은 20% 많이 높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12%, 13%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상품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괜찮을 때 하시라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해외 주식 말씀해 주셨을 때 예. 자동 매수를 이제 뭐 예로 들어서 예. 5일이나 10일, 뭐 25일 예. 뭐 이렇게 걸어서 자동 매수를 하라라는 거를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만약에 그 날에 주식이 많이 상한가라든지 네. 좀 상승을 많이 했다. 네. 라고 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자동 매수 시스템을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게 됐는데 내가 사야 되는 날짜에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를 맞거나 주식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 매수를 할 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TQQQ UPR로 SOXL 미국 주식에는 상한가 한가가 없어 자체가요. 그냥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동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고 만약에 올랐다. 이때 내가 내일 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사야 되겠나. 이런 거 신경 쓰면 절대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 매수를 하라는 거라. 그 날짜대로 계속 사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 오를 때가 아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때가 중요해요. 마이너스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TQQQ가 마이너스 30% 났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0% 났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100만원씩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TQQ가 마이너스 30% 났어. 이때 개인 매수하는 방법을 시스템이나 원리를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30%가 떴다. 그러면은 나는 100만원씩 들어가면 100만원 더 매수할게. 마이너스 30%에서.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더 떨어지면 1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매수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갔는데 마이너스 50% 됐다. 그럼 이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200만원을 더 매수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가 됐을 때 매수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 매수 시스템은 요 기준만 자기가 한번 정하면 된다. 근데 제가 정한 기준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30, 50 됐다.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더 하는 거예요. 자체.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폭락하거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하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폭락하고 미국 주식도 같이 폭락했다. 그럼 어디가 더 빨리 오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미국이 더 많이 오르겠어요? 미국이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모든 주식 폭락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그 주가를 방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돈이 풀리니까 그 돈 가지고 경제도 돌아가고 뭐 월급 주고 보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할 때 기준만 정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또 몇 년 안에 또 주식이 미국 주식이 30, 40% 이상 폭락했다. 그럼 TQQQ는 거의 90%지 그죠? 그럼 이때 되면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예요. 그렇지. 이때 무조건 기회예요. 지금 많이 겪었죠. 코로나 위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모든 위기는 다 극복했어 안 극복했어요? 극복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40, 50%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때 되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30%, 40% 폭락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한다. 5천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빠져가지고 뭐 20%, 30% 아니 1억으로 예를 듭시다. 쉽게. 자, 미국 주식이 뭐 1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시가총액이 1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폭락해서 뭐 40% 폭락했다.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에 만약에 그 현대아파트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만약에 10억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한 몇 달 새 6개월 새 10억짜리가 6억 되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 아파트로 예를 들니까 안 사보니까 모르지 그죠? 또 서울 하니까 헷갈리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MS 백이 1,000만 원짜리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불이 나거나 상황이 생겨갖고 갑자기 1,0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한다. 그럼 사요 안 사요? 삽니다. 빚내서라도 사야 되겠죠. 올라가지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라. 미국 주식은 그만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라는 거라 아직까지. 그래서 그만큼 내려가면은 복원력이 분명히 올라오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됐을 때 또 사야 되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작년 장이 안 좋았지 그죠? 작년 장이 안 좋았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주식이 올랐어요.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주식 하는 사람들은 2021년에 많이 올랐지 그죠? 2021년, 2022년 이제 2023년이 됐는데 2021년에 주가가 코로나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은 사실은 일반인이 돈 벌기 쉽지 않은 장이에요. 이 장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장이에요. 개별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게 있고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주식한 사람 돈 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마탱이 쭉 갔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는 뭐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변수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뭐 3번, 4번에서 5번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3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4월은 안 열리고 5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도 전문가장이에요. 일반인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보면 개인들은 주식을 기다리다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식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꼭지 지점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 얼마 안 벌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내려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돼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삼성전자도 사고 많이 사서 주식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사보니까 주식이 막 오르니까 야, 내가 역시 주식에 소질이 있었나봐. 내가 진작에 딴 거 안 하고 주식을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뛰듭니다. 근데 이때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체가. 주식은 이때 돈 버는 이유는 개인이 잘해서 돈 벌었어요? 장이 좋아서 돈 벌었어요? 장이 좋았어요. 그렇죠.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이때는 바람이 계속 불어줘요. 누구나 연을 들고 다니면 연만 하늘에 띄우면 바람이 불어주니까 다 잘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연을 잘 날린다고 생각해서 바람 안 불어도 2022년에 날리고 2023년에 연 날리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마탱이 쭉 간다는 얘기야. 하지 마십시오, 주식. 제발. 제가 설명드린 거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ELS라든가 45%밑으로 안 빠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만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뭐 마이너스 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마이너스 10% 20% 된 거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ELS라는 상품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수익을 내면 돼요. 내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저는 제발 그런 내가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만 하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주식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전문으로 주식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뭐 연금저축부터 해가지고 뭐 보험편도 한번 찍을 게 있을 거예요. 뭐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그 다음에 모든 투자 상품은 제가 다 해봤어요. 한 15년, 20년 동안 해보고 나서 이길 수 있는 것만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ELS나 뭐 다른 상품 같은 게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발 다른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통장에 돈 많아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없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이유는 3년 전에 적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적금 넣으면 3년 뒤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는 빚을 내거나 다른 걸 했는데 하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하십시오. 이제 아까 얘기했는 거 연금저축이라든가 ELS 이길 수 있는 상품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죽어납니다. 제 주위에도 동생들, 뭐 친구들, 뭐 선배들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뭐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올 건데 그때까지 좀 힘내고 버티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이 많이 없더라도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했는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한 개씩 하면 앞으로 상황이 변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